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이 7월 5일인데 밖에 나가보니까 진짜 덥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진짜 여름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무서운 이야기나 책을 좀 읽어보려고 했었는데 아직 결정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일단은 다른 책을 먼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읽어볼 책은 눈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사가지고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밤에 조금 잠을 줄여가면서 읽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책으로 만든 사람, 눈으로 만든 사람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씨를 떠올리면 나는 언젠가 그녀가 소화기를 사야겠다고 하던 게 생각난다. 진아 씨와 많은 날 여러 얘기를 나누었지만 이상하게도 진아 씨 하면 그때가 떠오른다. 휴대폰 화면을 밀어 올리면서 진아 씨는 투척형 소화기로 살까 스프레이형 소화기로 살까 물었다. 식탁에는 견과류 껍데기가 흩어져 있었다. 욕실 거울 위에 붙어있던 동그란 시계, 변기 안에 떠있던 참외 씨 하나. 그건 진아 씨한테서 나온 것일까? 진아 씨 남편에게서 나온 것일까? 진아 씨 아이한테서 나온 것일까? 진아 씨네에서 건너다 본 내 집 창문도 기억난다. 저 끝은 작은 방 베란다 창, 오른쪽은 중간 방 창, 가운데에 작게 붙어 있는 건 주방 창. 진화신에서 보면 20층 매벽에 매달린 내 집은 놀랍도록 왜소해 보였다. 저기가 정말 거긴가? 몇 달 넘게 인테리어를 고민하고 여전히 대출금을 갚고 있는 그 집. 하지만 나는 진화신에서 내 집을 바라보는 시간을 싫어하진 않았다. 그 시간을 기다리기까지 했다. 다 지난 얘기다. 이제 나는 두 번 다시 진아씨가 살던 집에 들어가 볼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진아씬에서 시간을 보내던 때를 떠올린다. 창문 밖이 천천히 짙어지던 저녁을 생각하고 김치 냉장고에서 꺼내 먹던 차가운 맥주를 생각한다. 어느 날엔 진아 씨 남편의 것이 분명한 면도기로 겨드랑이 털을 재빨리 밀어버리기도 했다. 진아 씨네 식탁 의자는 4개였고 그중 2개엔 늘 옷가지가 걸려 있었다. 냉장고 손잡이에 한참 된 겨울왕국 스티커, 돌고 또 돌아가는 공기청정기, 나쁨, 상당히 나쁨, 매우 나쁨, 윤희들이 곧 가져올 생활통지표는 자람, 매우 자람, 이후 계속 매우 자람. 하지만 내가 떠올리고 싶은 건 그런 것들이 아니다. 나는 진아 씨가 소화기를 주문하던 일을 생각하고 싶다.
에어컨을 틀 만큼은 아니었지만 더웠다. 방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젖혔다. 진아 씨는 싱크대를 등지고 식탁에 앉아 있다. 쇼핑몰 앱을 열어 검색창에 소화기라고 친다. 어떤 업체에 주문할까 잠시 탐색한다. 소방서에 납품도 한다는 업체를 선택한다. 스프레이형 소화기로 결정한 뒤에는 다용도실에서 먼지를 쓰고 있는 분말 소화기를 보고 온다. 거기에 씌울 비닐 커버도 함께 주문한다. 곧 111년 만에 폭염이 찾아올 예정이지만 진아 씨도 나도 우리에게 어떤 여름이 올지 알지 못한다. 나는 다만 진아 씨 맞은편에 앉아서 저렇게 여분의 소화기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어떤 순간에 아주 나쁜 선택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날 진아 씨가 주문한 초기 진압 소화 용구는 택배 상자에 그대로 담긴 채 내 집에 있다. 소화기를 주문하는 마음과 이제는 소화기가 필요 없어진 마음. 진아 씨, 그 사이엔 뭐가 있는지. 진아 씨가 떠난 뒤로 내게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인지하는 기준은 진아 씨가 되었다. 옆 동네로 칼국수를 먹으러 가서는 생각한다. 지난번에 이걸 먹었을 땐 진아 씨가 있을 때였지. 미용실에 가서 뿌리 염색을 하면서도 생각한다. 지난번 염색 때만 해도 나는 언제든 진아 씨와 연락할 수 있었는데 아이가 영어학원 할로윈 파티 공지문을 가져왔을 때도 생각한다. 작년 할로윈 때는 진아 씨가 있었지. 우리는 두 윤희, 진아 씨의 윤희와 나의 윤희를 나란히 세워놓고 뺨에 해골 스티커를 붙여주었다. 눈두덩에 펄 섀도를 잔뜩 발라주고 입가에 피도 흘리게 해주었다. 다이소에 할로윈 소품들이 등장하면 이젠 선풍기를 넣어 놓아야 한다. 에어컨에 커버도 씌워 놓아야 한다. 하지만 10월이 다 저물어 가도록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카페에서 벌써 캐럴을 튼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 말도 안 되지. 하늘이 저렇게 창창한데 어떻게 벌써 크리스마스를 기다릴 수 있지? 머플러로 목을 가린 사람들을 붙잡고 묻고 싶어진다. 올 여름에 정말 더웠잖아요. 안 그래요? 벌써 잊었어요? 떨어져 내리는 나뭇잎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진아 씨와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 생각한다. 시간을 되돌릴 지점을 궁리하는 사람처럼 지난 여름의 장면들을 불러오고 뒤섞고 밀어내고 다시 불러들인다. 일기예보 앱에 일주일 내내 우산이 표시돼 있었다. 아마 7월 초였을 것이다. 홈쇼핑에서 전통발 각질 제거기 2개를 주문했다. 하나는 진아 씨한테 주었지. 7월 중순엔 젊고 멋진 남자가 내 눈을 보며 말했다. 영수증 버려드릴까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 질문도 받았다. 임신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나는 간호사에게 속삭이듯 대답해 주었다.
없어요. 전혀. 방학 전에 어느 저녁엔 아이랑 둘이 근린공원 옆에 있는 닭갈비집에 갔다. 아이한테 막국수를 시켜주고 옆에서 청아 한 병을 비웠지. 밤새도록 더웠다. 너도 나도 한 손에 미니 선풍기를 들고 다녔다. 고무장갑의 손가락 끝이 자꾸 녹았다. 밖에 5분만 서 있어도 살갗이 아렸다. 차문을 열면 헉 소리가 났다.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1시간도 견디기 힘들었다. 가마솥 더위.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의 더위. 1994년을 훌쩍 넘어선 더위. 진아 씨네 집에 가게 된 걸 폭염 때문이라고 해두자. 아니다. 여름방학 때문이라고 하자. 아이들은 폭염 한중간에 방학을 했고 밖에서 노는 건 불가능했으니 아이가 방학을 하면 개인 시간은 어차피 없었다. 핸드로션 바를 틈도 없이 낮 시간을 보내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만났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되짚는다. 더운데도 머리를 풀고 다니던 것, 바닥에서만 부풀던 풍선, 끈 원피스를 입고 나란히 걸어가던 11살 윤희들, 앨리스 양산, 창문이 흔들리던 소리, 바람이 보여준 것들, 그리고 진아. 진아 씨, 나는 오늘도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진아 씨가 이전 글들을 지우지 않았는지 보기 위해 지역 맘카페에 들어간다. 하루에 39번, 어쩌면 99번. 진아 씨는 새 글을 올리지도 않았고 이전 글과 댓글들을 지우지도 않았다. 지난 2달, 어디서도 진아 씨가 움직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나는 진아 씨가 그동안 올린 글 목록을 습관처럼 읽는다. 오늘 문 여는 안과 있나요? 지금 코스트코 주차장 상황. 아이 사랑 적금 넣고 계신 분. 머리는 몇 살 돼야 혼자 말릴까요? 외부 3시 교체 견적이요. 티베퍼섯 효과 어떤가요? 고추청을 담갔다는 게시글도 있다. 나는 그 글을 제일 자주 클릭해본다. 내가 아는 진아 씨는 그런 걸 담가 먹는 사람이 아니다. 담갔다면 나한테 나눠주지 않았을 리도 없다. 나는 고추청 때문에 그 닉네임 유니맘 7이 진아 씨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글들은 진아 씨가 아니라고 보기가 더 힘들었다. 무엇보다 유니맘 7이 올린 사진 중엔 진아 씨의 카톡 프로필 사진과 같은 게 있었다. 진아 씨네 식탁 등 사진이었다. 누군가 매직펜을 든다. 천장에서부터 선 하나를 그어내린다. 허공에 탐스럽고 둥근 갓 하나를 띄운다. 폭염에 갈 곳 없는 이들을 위해 무채색으로 가라앉은 진아 씨네 집에서 식탁 등은 제일 빛나는 사물이었다. 우리는 그 등 아래에서 얼마나 여러 초저녁 함께 술을 마셨던가. 윤희들은 집 안에서 안전하게 놀고 있고
남편들은 안 오거나 늦었고 우리에겐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다. 그 등 아래에서 나는 진아 씨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진아 씨는 어느 해 여름에 과 사람들과 MT를 갔다.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다. 더워도 야구 모자는 한 번 쓰면 벗기 힘들잖아. 머리가 눌려서 엉망이니까. 과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 친한 동기가 장난을 치다 진아 씨의 야구 모자를 확 벗긴다. 벌겋게 익은 얼굴과 납작하게 엉겨붙은 머리가 만천하에 드러난다. 몇 초간의 정적과 시선이 진아 씨한테로 쏟아진다. 이런 얘기도 들었다. 서윤이는 밤에 잠을 안 자는 아기였다. 두 돌이 막 지난 진아 씨의 윤희는 새벽 3시 주방놀이 장난감을 펼쳐놓고 거실 한쪽에서 도마질을 난다. 그러다 심심하면 엄마를 부른다. 진아야, 진아야. 진아 씨는 잠이 쏟아져서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새벽 4시 윤희는 주방놀이를 접고 블록을 쌓는다. 그러다 역시 술 취한 노인네처럼 집안이 떠나가라 엄마를 부른다. 진아야, 진아야.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면 윤희는 난장판이 된 거실 아무데나 누워 잠이 든다. 그런 얘기를 들으며 나는 거실 저쪽에서 도란도란 놀고 있는 윤희들을 아득한 마음이 되어 쳐다보곤 했다. 이젠 다 컸어. 그치? 쟤들 어릴 때 우리 얼마나 힘들었어. 지금은 그때보다 낫잖아. 그렇잖아. 잘 놀다가도 툭하면 싸우고 식탁으로 조르르 달려와서 한 명이 한 명을 일러 바쳤잖아. 윤희들이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던 3살 때부터였으니까 진아 씨를 알고 지낸 시간은 짧지 않았다. 그땐 진아 씨도 나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보긴 힘들었다. 그래도 마음으론 다른 사람들보다 서로를 각별히 생각했다. 둘 다 외동인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이름 끝자까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앞동, 뒷동에 살았고 많은 것들이 불안했지만 적어도 서로 때문에 불안하진 않았다. 윤희들이 다른 유치원에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지만 몇 달 만에라도 불쑥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곤 했다. 뒷베란다에 계속 불 켜져 있네, 영지씨. 이런, 깜빡했네. 고마워, 진아씨. 윤희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아이들이 7살이 될 때까지 버텨온 직장 생활을 진아씨도 나도 포기했다. 그 후부터는 놀이터, 단톡방, 투썸 모닝 세트, 그 담임 어때? 그 학원 어때? 그 엄마 어때?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이제 윤희들은 11살이 되었다. 나는 단톡방과 투썸에서 빠져나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저 건너 지진이 나면 제일 먼저 흔들릴 꼭대기층, 불이 나면 가장 빠져나오기 힘든 톱층의 플라워포트 펜던트 아래에서 진아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 동기는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진아 씨의 야구 모자 굴욕 사건이라든지 진아 씨의 윤희가 한때 얼마나 엄청났는지 하는 얘기들을 나는 수년에 걸쳐 천천히 알게 된 것이 아니었다. 초등학교에 가서도 4학년이 돼서야 같은 반이 된 윤희들이 방학을 한 지난 여름의 한 달 동안에 알게 된 것이었다. 진아 씨가 아직 윤희의 베넷머리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 자신이 22살에 뽑은 사랑니와 사랑니를 감싸던 피 묻은 거즈까지도 보관하고 있다는 것. 진아 씨네는 칼이 아주 잘 들고 진아 씨 남편은 주말에만 온다는 것. 그리고 진아 씨는 주걱을 꼭 보온 중인 밥통 속에 넣어 놓았다. 진아 씨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진아 씨의 엄마는 말했다. 주걱은 밥통 속에 넣어 놓으면 안 된다, 진아야. 살아오면서 진아 씨는 엄마의 말대로 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다. 이제 진아 씨는 엄마의 말을 매일매일 어기기 위해 매일매일 주걱을 밥통 속에 넣는다. 그리고 또 8년을 봐오면서도 진아 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구나 싶을 만큼 진아 씨는 단기간에 나에게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성큼성큼 빨아들였다. 진아 씨한테 빠져들어갔다.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는데 실은 정신을 차리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예전부터 그런 편이었다. 좋아할 만하다 싶으면 쉽게 마음을 주었다. 마음을 먹고 마음을 주고 그런 후에는 전력을 다했으며 다음만큼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처를 받고 더 나아가면 나 몰래 앙심을 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진아 씨네 식탁 등이 아무리 각별해도 여긴 내 아이의 친구 집이다. 진아 씨는 내 아이 친구의 엄마이며 지켜야 하는 선이 있다. 비슷한 여건과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 관계를 이어가는 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나는 이제 아는 나이이므로 이 관계를 오래 갖고 가고 싶다면 훅 들어가선 안 된다. 우리를 짓누르는 사회 구조적인 것들에 대해선 얼마든지 얘기를 나눠도 좋지만 개인적인 고통을 털어놓는 건 신중해야 한다. 아이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내 아이에게 불리한 빌미가 될 수도 있으므로 내 스트레스 상황 또한 너무 드러내는 건 좋지 않다. 하지만 한낮의 폭염이 조금씩 내려앉고 저 아래 땅에서 식은 김이 올라오는 저녁이 되면 아이들이 남긴 저녁 반찬을 안주 삼아 한 잔, 또 한 잔 마시다 보면 나는 그 선을 살짝 넘어가 보고 싶어지는 것이었다. 펜던트 조명 아래 있으면 나는 어느 때보다도 예뻤다. 그 무렵 내가 건진 셀카는 다 진아 씨네 식탁에서 찍은 것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진아 씨와 마주 앉아 있는 내가 마음에 들었다. 진아 씨네 집으로 건너가 있으면 나는 혼자서 마시는 키친 드링커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느낌에서도 잠시간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 아이한테 뭔가를 해주고 있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었다. 단짝 친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느낌. 아이를 통해 맺는
인간관계의 한계, 그걸 넘어선 친밀감을 갈망하면서도 아이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불안했다. 마무리 의식처럼 혼자 진아 씨네 베란다로 나가는 건 대체로 술이 관자놀이 아래까지 차오른 때쯤이었다. 저희들끼리 재미있는 윤희들과 식탁에 그릇을 정리하는 진아 씨를 뒤로 하고 베란다로 나서면 다른 온도, 다른 소음, 다른 공기가 나를 감쌌다. 나는 일단 21번 내뿜고 베란다 외부 창을 드르륵 연다. 에어컨 실외기에 후끈한 바람에 먼저 얼굴을 내준다. 20층 베란다 난간을 짚고 서서 8월의 열대야 공기를 들이켠다. 다시 뱉어내며 몇 초간 더운 바람을 고르고 나면 저 건너 꼭대기 가장자리, 내 집이 보였다. 내가 사는 집. 두세 방울의 불빛으로 겹치면서 아른아른 떠있는 집. 나는 그 순간의 느낌을 위해 집에 일부러 불을 켜두고 오기도 했다. 내 10여 년이 통째로 담겨있는 곳을 보려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솟아났다 흩어지고, 눌리고 찌그러지고, 터져나와 천장의 파편처럼 박혀버린 모든 감정, 말들, 욕과 사랑, 애원과 멸시, 체념, 기대, 자책과 비명. 난간을 잡고 비틀 하면서 그걸 건너다 보고 있으면 그래, 씨발 뭐 있나. 나의 윤희도, 진아 씨의 윤희도, 진아 씨도, 남편도, 나 자신까지도 나는 다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어떤 수단으로든 나에겐 그런 감정적 고양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 그런 걸 안 느낀 날은 초조하고 또 초조할 정도로. 아이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에도 가슴은 식을 줄을 몰랐다. 하윤아, 나는 아이의 어깨를 힘껏 당겨 안고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우리 오래오래 친하게 지내자. 우리? 서윤이네랑 말이야. 하윤아, 너 다른 애랑은 싸워도 서윤이랑은 싸우면 절대 안 돼. 알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준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예뻐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본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새끼. 나는 네가 좋아서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아이를 으스러지게 껴안는다. 볼을 비빈다. 코도 비비고 이마도 맞대고 입술에도 뽀뽀. 뽀뽀. 엘리베이터에 타서도 두 손으로 귀를 당기고 쓰다듬고 다시 껴안고 터뜨릴 듯 끌어당긴다. 숨막혀 엄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아이는 탈출하듯 달려가 현관 도어록을 누른다. 남편은 귀가 전이다. 내 집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시간. 나는 알랄하고 허망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허망한 채로도 이렇게 차올라서 이 마음을 이제 어디에 쓰지?